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기사가 떠돌고 있는데요. JTBC 단독 기사입니다. 이상규 전 국민의힘 총서백서 특위위원이 밝혔는데요. 한동훈 총선 여론조사 결과 따로 보고받아 당규 위반이다. 이렇게 이상규 씨가 전했네요. 일단 기사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홍영님, 주요 당직자의 보고, 최고위는 사무처 소관. 이상규 전 국민의힘 총선백서 특위위원이 총선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의도 연구원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따로 보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여론조사를 담당한 여의도 연구원 소속 여론조사 실장이 이런 보고 체계가 당규 위반 사항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곤란해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상규 의원은 9일 JTBC와의 통화에서 총선 당시 여론조사 실장이 당원 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본인에게 토로했다고 했습니다. 현행 국민의힘 당규상 정책연구소에 해당하는 여의도 연구원은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원장이 결과를 받으면 그 이후 최초로 열리는 최고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총선 당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가 당시 최고위 격이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보고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위원은 여론조사는 굉장히 예민한 자료라 당대표가 먼저 보는 게 아니다면서 홍영님 당시 여의도 연구원장으로부터 당대표실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규를 여기 실어놨는데요. 이 당규에 보니까 여론조사 실시하는 거 이제 당규가 있는데 여기 보면 3항 4항에서 최고위원회 최초로 개최되는 최고위원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뭐 해도 된다 뭐 이게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죠. 그걸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글이 이어집니다. 이상규 전 의원은 이런 내용이 총선 이후 작성된 백서에 실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신은 총선 백서 작업이 완료되기 전 최고위원 출마를 위해 백서 특위위원직에서 물러났다며 백서 원문을 본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영림 전 여의도 연구원장은 이상규 의원의 주장에 대해 당시 당대표뿐만 아니라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모두 보고했고 자료도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후 최고위 보고 절차에 대해서는 당 사무처 소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성북구을 당협위원장이기도 한 이상규 전 의원은 지난 7일 전당대회 당시 최고위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총선 때는 성북구 을에 출마했다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후보에 패했습니다. 이렇게 JTBC 기사인데요. 핵심은 그거죠. 여의도 연구원의 그 여론조사. 여의도 연구원은 이제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입니다. 거기서 여론조사를 한 거는 당원 당규상 첫 번째 열리는 최고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데 이 여의도 연구원에서 한동훈에게만 따로 보고하고 최고위에는 보고가 되지 않았다. 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과 여의도 연구원이 당원 당규를 위반했다는데 당원 당규 위반한 게 중요한 게 또 있지만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방송도 여러 번 했는데 말이 많은 게 여의도 연구원에서 도대체 뭐 하느냐 이런 불만이 각 후보 진영에서 쏟아졌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자체는 선거 때 각 그 지역구별로 이 그 여론조사한 거를 그 지역구 후보에게 빨리빨리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그거 하려고 당비 모은 거예요. 상당 부분이 여의도 연구소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조선일보 여론조사 담당했던 홍영림을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이제 한동훈이 데려간 건데 홍영림이가 쓱싹쓱싹해서 한동훈한테만 보고하고 한동훈은 최고위에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홍영림은 JTBC가 이제 취재를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원내대표하고 당대표하고 다 보고를 했다. 근데 보고 최고위에서 보고하는 건 내 소관이 아니라 당 사무처 소관이다. 이렇게 홍영림은 이제 한 발 물러서 오리발을 내미는데 이건 홍영림도 물론 좀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 홍영림보다도 한동훈한테 문제가 있고 당 사무총장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최고위원회 보고하게 돼 있는데 보고를 안 했다면 자기네들끼리 봤다는 거 아니에요? 홍영림이는 분명히 당 대표하고 사무총장한테 줬다는 건데 그러면 당 대표나 사무총장이 최고위원회에서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했다. 자기네들만 알고 있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왜 보고를 안 했겠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여론조사는 각 지역구
지역구별로 후보자를 위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한동훈의 이미지 조사 같은 게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최고위원회 보고하면은 기자들이 최고위원회 앞에 쭉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게 나갈까봐 겁난 것도 있었는지 모르죠. 어떻든 이거는 당규를 위반한 걸 넘어서서 지역구에 출마하는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실탄을 제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여의도 연구소예요. 정책이라든지 야 지금 여론조사에서 네가 2% 이기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네가 3% 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를 하는 게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이에요. 근데 한동훈은 출마도 안 했는데 한동훈의 이미지 조사에 70몇 억 가운데 18억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이미지 적합도 조사 뭐 이런 거.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동훈은 출마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역구 출마자들을 위한 여론조사를 엉터리로 하거나 허는 척이나 하거나 아니면 빈도수가 굉장히 낮거나 아니면은 몇몇 지역구만 하고 진짜 필요한 지역구에는 제공을 안 해주거나 그리고 그 예산을 한동훈 이미지 여론조사 하는 데만 썼다 이거죠. 그게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그 비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대남이가 폭로했잖아요. 김대남이가. 그러니까 김대남이가 폭로한 걸 가지고 한동훈은 지금 공격사주라고 나오네요. 세계일보에서도 보도를 하는데요. 공격사주 그립 세게 쥔 한동훈 당 기강 잡기에 나섰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한동훈이 공통점이 이거예요. 자기가 코너에 몰릴 상황, 자기가 불리한 상황은요. 반대로 역으로 쳐서 선제 공격을 해서 그거를 무마시키려고 그래요. 그 이재명 그거 선수거든요, 아주. 근데 한동훈도 이게 지금 김대남이가 폭로한 거, 이제 여론조사 자기 이미지 관리하는 데만 썼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비용이 또 문제가 돼요. 70억 중에 18억을 한동훈 이미지 관리하는 여론조사에 썼으면 나머지 돈 어디 갔느냐. 지금 이것도 문제되는데 지금 그건 뭐 따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후보자들에 대한 지원 사격, 실탄 제공 이거를 여의도 연구원이 안 했는데 이걸 김대남이가 깐 거예요. 그걸 이제 뭐 김건희 여사하고 뭐 통화를 했대나 어쨌다 그걸 들었대나 어쨌대나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한동훈은 뭐라고 그러냐면 김대남이가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주를 받고 공격하기 위해서 좌파 매체 서울의 소리죠. 서울의 소리하고 떠들고 다닌 거다. 사주한 사람 누구냐? 이거 나와라는 거거든요. 이거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거예요. 공격 사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사주해서 김대남이 좌파 매체하고 떠들었다는 거예요. 김대남도 나쁜 놈이지만 좌파 매체하고 거기 멍청하게 휩쓸려가지고 그걸 줄줄줄줄 부은 것도 김대남이도 나쁜 놈이지만 한동훈은 당대표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일, 다시 말해서 당원당규 위반입니다. 여론조사 자기만 보고 당 주역만 보고 그러니까 사무총장하고 자기하고 뭐 원내대표하고 뭐 이런 사람 몇 명만 보고 최고위에 보고를 안 했다. 당원당규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위반한 거 첫째. 두 번째, 왜 자기 이미지 조사에 돈을 그렇게 많이 써? 자기는 출마자도 아닌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세 번째, 나머지 돈 어디 갔어? 이런 거거든요. 코너에 몰린 거예요 지금 한동훈이. 그랬더니 김대남을 공격하면서 김대남은 하수인이고 공격 사주한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사주한 사람 김건희 여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이재명 수법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당 기강 잡기에 나선 거예요. 이재명이가 이런 식으로 당 기강 잡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대장동, 백현동으로 비리도 각종 비리가 다 나오는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고 검찰한테 탄압받은 걸로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잘못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날 죽이려고 한 거다. 그래서 검찰을 사주해가지고 검찰이 가짜뉴스로 날 공격한 거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그러니 나를 보호해라 여러분들. 그래서 당원도 바꾸고 뭐 법률도 이상한 거 내고 방탄으로다가 국회를 운영하면서 민주당을 당 기강 잡으면서 자기 당으로 딱 만들었잖아요. 그 수법을 그대로 한동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잘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주를 한 거다.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뒤집어 씌워. 그럼 김건희 여사 공격하는 건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는데 아까 이재명이도 본질은 이거잖아요.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등등 각종 범죄 행위 지가 했느냐 안 했느냐, 지가 결제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 하고 나를 공격한다 이거잖아요. 한동훈도 마찬가지예요. 여론조사 그건 니네들만 보고 최고위에 공개 안 했잖아. 공개했느냐 안 했느냐야. 안 했잖아. 그랬는데 그거 본질을 벗어나서 나를 공격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 잘못은 얘기해. 잘못했어 안 했어? 공개 안 했잖아. 그리고 18억이란 돈을 왜 자기 이미지 관리에 써? 그거 썼잖아 18억. 그리고 나머지 돈 어디 갔어?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왜 나를 공격해? 이건 사주를 받고 김건희의 사주를 받고 김대남이가 나를 공격한 거야. 그것도 좌파 매체하고 여기서 이제 좌파 매체가 섹시한 거 아닙니까? 요게 이제 서울의 소리가 섹시한 건데 좌파하고 김대남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짜고 이제 나를 공격했는데 그 위에는 김건희 여사가 사주한 거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본질을 벗어난 거거든요. 김대남이가 이상한 놈이지만
본질은 그거 아니에요. 그럼 그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너무 팔딱팔딱 뛰고 이 임기응변 이런 건 이재명도 선수지만 한동훈도 선수 같아요. 뉴데일리에서 이양승 그 교수가 칼럼을 썼는데 한동훈한테 팔딱팔딱 뛰는 그 머리 좋아가지고 임기응변으로 막 뒤집어 씌우고 막 이러는 그 제갈공명식의 그 제갈공명이 막 뒤집어 씌우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갈공명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리고 그 탁탁하게 전략 전술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사마이를 아는가 하고 물어요. 사마이식으로 해라.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재승박덕 하지 말고 때를 낚아라 하고 아주 게임 이론을 더 공부해라 이러면서 조언을 하네요. 철학, 역사, 게임 이론 공부하면서 사마이 전법, 사마이가 계속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마이가 이제 큰 공을 세우는데 조바심을 버리고 사마이처럼 때를 기다려서 나중에 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마이도 오랜 세월을 기다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아주 급했던 조조에게 부려진 거죠. 그 한직을 맴돌고 그래도 그냥 기다리고 신중하게 나서지 않고. 근데 조조가 급하니까 나중에 사마이에게 군권을 전부 맡기잖아요. 그때부터 사마이가 혁혁한 공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윤 대통령과의 그 20년 의리, 그 다음에 보수와의 그 의리, 그 다음에 애국심, 충성심으로 때를 기다리면 한동훈한테 때가 와요. 근데 지금 이렇게 팔딱팔딱 뛰면은 대통령 끌어내리면서 내가 대통령 되려고 빨리 그 임기도 단축해서 내가 빨리 대통령 되려고 늦게 가면 불리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팔딱팔딱 뛰다가는 이준석 꼴, 유승민 꼴, 김무성 꼴 난다. 참 안타까운 인재라서 그래요. 아까운 인재라서. 이제는 아깝지도 않아. 이제 본전이 다 드러나서. 이제 사마이는 그래도 본전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본전이 드러나서 이런 조언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알면서도 조언하네. 사마이 제갈량처럼 되지 말고 사마이처럼 되라고 이양승 교수도 조언하는데 한동훈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돼야 돼. 윤 대통령이 정리를 하시는 게 그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